네, 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 음모론 혹은 민주당 책임론 이런 거 주장하는데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이 저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박이라고 공격받기도 하는 사람이 박용진이고요. 그런데 그런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런 부실한 음모론도 사실은 문제지만 자칫 사법부의 그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그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난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민주주의는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우리 판사들도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시스템,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결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인사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그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어디서 검증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이게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통보받은 거죠. 이 사람이야 하고 그죠? 그리고 나 그 뒷수습 인사청문회 그리고 뭐 낙마의 이 상황까지 다 감당은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뭐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 1분 전까지 우리 대법원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에 있다가 발표되고 나면 그 뒷수습을 책임지는 상황, 검증 과정도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 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낙마 책임은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면밀히 검증해서 국회 책임을 다한 우리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야말로 뭐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명한 대통령 이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양반 관상 좋네 이렇게 해서 지명받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어디서 했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그 대법원장의 인사추천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느끼고 계신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국감 때까지 이런 제도 개선은 어떨까? 현행 법체계를 바꾸지 않더라도 혹은 법체계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돼서는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알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견 제출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제도 개선 정도의 의견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고요. PPT를 좀 봐주십시오. 다른 얘기입니다. 2019년 6월에 서울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부설 강남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특성화 교육비 잉여금으로 비자금을 형성해서 유치원 교육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던 횡령 사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 측은 서울교육청에 감사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심, 2심에서는 특성화 교육비를 과도하게 거둔 것이 인정돼서 서울교육청이 승소했고요. 그런데 법률심만 판단해야 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힙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통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받은 교육비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반환 처분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를 따져야 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대원칙 432조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는 걸 저희 받고 저녁 늦게 이제 관련 판결문과 봐가지고 빠르신 애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하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견해와 달리 1심에서 하급심에서 했던 사실관계는 기초로 하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리신 말씀인 것 같고요. 1심, 2심에서 확인했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판결문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제가 발의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어떤 유치원 3법은 이전과 다르게 교비 횡령을 아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판례로 모든 사법 유치원이 앞으로 과도하게 교비를 걷고 목적 외에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다 뒤엎어버리고 사법부에서는 판례로 이렇게 엎어버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다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사실상 유치원 3법 무력화 판결이고 국회 무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시작됩니다. 강남 유치원 비리 사건의 주요 인물인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 이분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라고 하는 단체의 설립자고 이사장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10주년 감사 예배에 이번 강남유치원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가서 축사를 하고 옵니다. 원고 측 주요 인물과 재판장이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다양한 친분관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제9호에는 이런 경우에는 재배당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처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 자체는 저희 네. 그 당연히 안철상 대법관도 이 재판에서 회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문제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신청 1035건 중에 단 한 건도 이렇게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상 대법관이 강남유치원 재판에 회피 신청을 했는지 오후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피영민 목사와는 그리고 이 중재원과는 어떤 관계였는지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기독교화해 중재원의 법조인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영남, 박재윤, 김상원 전직 대법관들을 비롯해서 전직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법 연구회, 민사판례 연구회 이런 법조인들의 모임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법관들이 종교, 지연, 학연으로 모여서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사법 불신을 쌓고 있으면 문제다. 교회를 매개로 네트워크 만들고 인맥 쌓고 영향력 붙여서 사법 짬짬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와 불신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우리 안 대법관, 우리 지금 권한대행에게도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처음 제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해서 또 안 대법관님이랑 여쭤보겠습니다.